안녕하세요, 캐피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도루마무가 나오는 장면이요. 다크 디멘션의 지배자로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차원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도루마무 앞에서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라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죽이지만 시간 마법으로 그 순간이 다시 처음으로 리셋이 됩니다. 도루마무에게는 처음 겪는 영원한 족쇄 같은 고통이 되죠. 스트레인지는 우리 둘 다 여기 영원히 갇히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도루마무는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끝없는 루프 속에 갇힌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죠. 뜬금없이 도루마무, 닥터 스트레인지 얘기냐고요?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삶에서 무단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번번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그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경험들이 몇 번 있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도루아미타불 참 어쩜 말이 그렇게 비슷한지 도루마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원점 혹은 더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 그때 제 삶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살아가게 했었던 제가 했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지금 그 도루마무를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했던 것과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또한 도루마무는 절대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상대였어요.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무한 루프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도루마무 상대로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삶의 방식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삶은 때때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너무너무 무력하게 만들 만큼 강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렇다고 제가 이 세상을 상대하기 위해 내가 더 강력해져서 내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저는 진짜 가루가 돼서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절대적인 힘을 가진 도루마무를 이긴 것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힘이 아니라 전략, 그리고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반복으로 절대적인 존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저 혼자 가슴이 웅장해졌다 할까요? 네,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작게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전략, 이것이 결국 무너진 저를 일으킬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제가 했던 방식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제 주변 환경을 정리했어요. 우리가 힘들어질 때 주변 환경도 함께 무너집니다. 어질러진 방이라던가 설거지가 쌓여져 있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 그리고 쌓여있는 빨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 심리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들을 정리해주고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좀 더 집중력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깨끗이 정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방 청소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집에만 있다고 해서 목 늘어진 티셔츠만 입고 다니지 않고요. 조금 더 꾸안꾸 같은 느낌의 그런 외출복을 편의점이나 카페만 가는데도 그런 옷들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있던 뭐 섬유 탈취제라던가 이런 안 썼던 향수들을 뿌리면 괜시리 기분이 좋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가족이랑 떨어져 지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상적인 자신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제 하루 종일 누워서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카톡 좀 보고 인스타 보고 이렇게 어플을 반복해서 보다가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만수르처럼 쓰면서 하루를 보내면은 정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내가 오늘 한 게 뭐지? 이런 걸 자문하게 되면서 점점 더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삶의 목표나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적고 뭔가 하기가 두렵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방향 없이 떠밀리듯이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는 곳에 도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조금 정의해 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썼던 일기장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뭘 원했지? 이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이어리 같은 스케줄표? 이런 것들에 제가 이런 세미 목표를 많이 써놨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이런 걸 원했었지. 나 이런 걸 이렇게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 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서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원하는 목표를 재설정을 했었죠. 자신이 원하는 모습, 자신이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해보는 게 정말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두리스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감정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하루하루 좋은 감정보다 좋지 않은 감정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다 보면은 생각이 의외로 정리가 되고 복잡했던 것 같았던 고민들이 막상 글로 표현하면 3줄에서 4줄 정말 공책 한 바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눈 안에 있는 그 글씨가 전부처럼 보여요. 생각보다 장황하거나 거대한 그런 걱정들이 아니라는 거를 가시화를 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매일 하다 보면 제가 감정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나 걱정이 찾아왔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고 고민이 되고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글로 남기는 걸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을 써야죠. 네, 신체 활동으로 이 몸과 마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운동은 정말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죠.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서 주 한 5회, 6회 정도는 계속 30분에서 1시간씩 저는 공원에서 걷거나 너무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뭐 실내 헬스장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매일 걷거나 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게 이제 샤워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깨끗한 옷을 자동적으로 입게 됩니다. 땀에 젖은 옷은 아무리 자기를 방치하는 사람도 다시 입고 싶진 않거든요. 운동이 다른 것까지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를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스스로의 동굴에서 나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